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찾아왔는데, 이제 콘서트를 100일 앞두고 앞으로 열흘에 하나씩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해요. 첫 번째로 건대 먹자골목에 와 있고요. 제가 여기서 이바보야 뮤직비디오를 찍었었던 그 닭갈비집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지, 이 거리는 그때와 같은지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첫 번째 시간, 건대 먹자골목에서 한번 가보시죠. 근데 진짜 거리가 생경해요. 그때도 처음 와봤지만 되게, 그때는 진짜 실제로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취해 있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낯섭니다 지금. 네. 뭔가 이렇게 시끌벅적했던 거는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것 같은데, 지금 평일이고 다음날이 쉬는 날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. 잠깐만, 여기에요? 건대 숯불 부자곱창인데 여기는? 근데 지금 뭐야, 이게 지금 곱창집으로 바뀌었는데 아예 가게 구조랑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. 근데 와,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구조가 아예 바뀌었네. 원래는 막 여기도 막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있고, 저런 이렇게 창가 쪽에 막 그런 건 없었어요. 뮤직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여러 개 있고, 거기서 이렇게 막 소주를 마시면서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여기 한 10년 전에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었는데 그때는 닭갈비집이었었어요. 그 사장님이 혹시 곱창집? 아니요, 지금은 바뀌었습니다. 아예 바뀐 거예요? 네네네. 제가 뭐 여기서 데뷔 앨범 뮤직비디오를 찍었거든요. 닭갈비집일 때. 그래서 잘 있나 찾으러 왔는데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곱창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. 예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일단 음식을 시킬까요? 나 곱창 너무 오랜만에 먹는데. 소 염통은 하나 먹어야지. 저는 공연이 이제 3일 뒤라서 소주잔에다가 물을 따라 먹겠습니다. 난 데뷔 앨범이었잖아요. 나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. 그냥 다 승환아 이렇게 할 거야. 네. 근데 너가 연기가 안 되니까 술을 진짜로 마실까봐 네 먹겠습니다. 이 악랄한 어른들. 마지막 장면인가 막 이렇게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해장하는 그게 있어요. 그거를 제일 먼저 찍었었어. 그거를 제일 먼저 찍고, 한강에서 뭐 찍고, 전 여자친구를 우연히 마주친 그런 장면 뭐 찍고, 먹다가 취해서 원래 우는 씬이 필요했는데 취해도 울지를 않는 거야 제가. 그래서 그냥 촬영 접자 이렇게 됐어요. 근데 이제 희열이 형이, 대표님이 이제 그래도 우는 건 담아야지 이러고 이제 가만히 있어봐 하고 저를 이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. 겨울에 추우니까 형님 저 이렇게 안으시면서 고생 많았다, 뭐 힘들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 죽어도 눈물이 안 나다가 그거 듣고 이렇게 터진 거죠. 근데 이제 희열이 형은 난 진짜 어른의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, 딱 나를 안고 있을 때 바뀌었는데 이제 벽으로 이렇게 몰아가신 거예요. 이렇게 그래 괜찮아 벽으로 몰아가서 앉아봐 앉힌 다음에 이제 감독님들한테 사인을 주죠. 찍으라고 이제 나 앉혀놓고.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냥 마저 울었어요. 그냥 하고. 그게 이제 나와 뮤직비디오에. 이렇게 저희 그때 당시 직원들이 찍은 어딘지를 모르겠어. 왜냐면 저는 이때 기억이 없어요. 기억이 없어서 사실 난 몰라 여기. 그러니까 여기 닭갈비집 여기 앉은 순간부터 완전히 취해가지고. 와, 근데 그때는 닭갈비집에서 이렇게 둥그란 그 뭐라 그러죠, 찜기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큰 거 막 보글보글 끓어요,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.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. 닭갈비가 없고 그냥 물을 담고 끓이는 거였어. 그냥 먹으면 막 붓고 이러니까, 촬영이니까 그냥 물만 끓이고, 이렇게 보기에는 음식이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처럼, 내가 먹는 것처럼, 진짜 그 맹물에 깡소주만 4병을 마신 거예요.
진짜 어렸어. 21살. 이게 취해서 횡설수설 하고 있는 거야. 난 기억이 잘 안 나. 근데 닭갈비가 있네. 그때 맹물이었었는데. 나왔다. 곱창 나왔다. 우와.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원래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발라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내가 아는 발라드의 폭이 너무 좁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발라드라는 게 어떤 장르라고만 생각을 해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발라드는 어떤 특정 장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정서구나. 그리고 내가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그 발라드 음악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좋아했던 그 음악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발라드의 그런 문법을 가지고 있는 음악들이어서,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이제 노래를 할 때 결국엔 발라드라는 곡을 불렀을 때 나라는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좀 나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은.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노래로 발라드로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, 그거를 이제 깨달은 순간부터 그래도 발라드를 정말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. 10주년 콘서트를 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, 잘 준비해서 역대급 콘서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짠. 아직 10주년이라는 그 실감은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요. 10주년이 됐다 이러면 되게 긴 시간 같은데 금세 훅 지나간 것 같은 느낌? 그게 10년 시간이 뭔가 되게 와, 어떻게 10년을 이렇게 왔지 싶다가도 저 10주년이에요 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되게 얼마 안 된 시간 같아서. 근데 그건 아마 막 20주년, 30주년이 돼도 그러려나? K-POP 스타를 시작으로 되게 온갖 기대를 한 몸에 받고, 근데 나는 나를 알잖아. 뭔가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아니까 자꾸 내가 거품이 엄청 껴있는 느낌이 엄청 드는 거예요. 그래서 10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는데 내가 아는 나는 한 3, 4, 5 정도야. 그럼 이 나머지 5를 메꾸려고 엄청 진짜 너무 부담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는 뭐 2옥타브 솔밖에 안 올라가는 사람인데 노래들이 자꾸 막 2옥타브 라, 시, 도 막 이래. 그럼 난 그걸 불러야 되니까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거죠. 내가 가진 것보다 더한 거에 그 괴리를 줄이려고 메꾸려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. 거의 6, 7년은 그거랑 싸우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. 가수가 뭐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. 내 데뷔 첫 앨범이 첫 타이틀곡이 이 바보야인데 진짜 난 항상 바보처럼 노래 한에서는 진짜 바보처럼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. 뭔가 계산적으로 막 너무 이렇게 상업적으로 치우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, 어떻게 보면 그게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준 게 아닐까? 그 바보 같은 모습이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런데 말이죠, 발라드 좋아하세요?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. 우연히 널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가끔 들리는 너의 안부에도 난 꼭 참았는데 이 바보